안녕하십니까, 인간 백모열입니다.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는 일단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찍어보고 싶다라는 게 바디 프로필이잖아요. 근데 이 바디 프로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찍어야 더 잘 찍을 수 있는지, 바디 프로필을 제가 이제 2번 정도 찍어 봄으로써 제가 느꼈던 팁과 경험담 등등을 조금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다이어트 기간 설정입니다.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분들 다 봤을 때 체지방률을 너무 극도로 말리는 것보다는 약간 복근이 선명할 정도의 체지방률, 그 정도를 약간 유지해 주면서 하는 걸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체지방이 엄청 높다 하면은 그래도 한 4달 정도의 기간을 잡는 걸 조금 여유롭게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운동을 좀 했고 그렇게 내가 뚱뚱한 편은 아니다, 그러면 못해도 60일에서 좀 안전하게 가실 때에는 100일까지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람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다이어트 기간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게 잡아도 힘들고 너무 길게 잡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딱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바디 프로필은 딱 100일 정도가 괜찮다 생각합니다. 100일을 진행하시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생각보다 몸이 조금 빨리 빠지면은 중간중간 치팅도 해주시고 드시고 싶은 음식들 드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진행을 하시려면 웬만하면 100일이 나는 제일 좋은 것 같더라. 저는 첫 번째는 60일 정도 잡고 했었고, 두 번째는 거의 한 100일 정도 잡고 했었는데, 100일 정도 잡고 했을 때가 몸도 훨씬 예쁘게 잘 나왔었고, 좀 지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자, 이제 두 번째, 식단 설정입니다. 식단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한 식단 방법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 뭐 저탄고지, 고탄저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 등등 전부 다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개인마다 사람 건강 상태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 본인한테 맞는 식단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단법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보디빌딩적인 몸을 만들고 싶어 하시면서 프로필을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탄 저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최대한 밀어 넣어주면서 운동 강도로, 이제 굶는 것보다는 운동 강도로 최대한 건강하게 빼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몸도 커지고 체지방도 자연스럽게 깎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됐을 때의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초급자시라면 제일 무난하게 그냥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2, 이 4-4-2 비율 또는 5-3-2 비율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4-2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똑같이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간에 피로를 좀 많이 준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차라리 5-3-2를 택하는 게 식단 구성으로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닭가슴살만 드시는 것보다는 단백질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지방질이 조금 있는 고기도 괜찮고, 아니면 지방질이 없다면 따로 깨끗한 지방을 새로 섭취를 해주신다든지, 닭가슴살, 닭안심,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살도 좀 괜찮고 조금만 드시면, 그 다음 전지, 후지, 소고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둔살, 홍두깨살, 이제 설도 등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요즘엔 또 생선 식단도 정말 잘 나오다 보니까 대구살, 연어, 삼치 뭐 여러가지 생선들도 조금 섭취해 주시는 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다양한 단백질 급원을 섭취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굳이 막 구황작물류를 먹을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혈당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 쌀밥 같은 게 그 혈당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안 좋다 하시는데, 이 혈당이라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 생각하는 게, 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팍 치솟아서 파크가 일어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식단할 때 쌀밥만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쌀밥,
닭가슴살, 아몬드 이런 식으로 약간 탄단지 비율을 설정하고 한 번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근데 사람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이거는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혈당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에 따라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리고 세 번째, 운동 강도. 운동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실 때에는 대부분 도전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학생 등등 되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운동 강도라는 건 내 몸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평일 이제 야간에 운동하시고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쉬셔야 되고 이런 약간 개인만의 루틴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 4에서 5회만 운동을 해도 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고 이 운동 강도 기준이 되게 애매합니다. 힘들다고 강도가 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타겟하려는 부위를 확실하게 타겟을 했을 때 운동 강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오래만 하면은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거든요. 그거는 난 솔직히 좀 의미가 없다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운동 강도 설정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중량을 적당히 칠 수 있고 기구나 머신을 좀 잘 다룬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4에서 5분할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처음 빼보고 초급자고 운동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차근차근 하나 해보려고 해. 그러면 솔직히 한 주 6일 정도 하셔도 된다 생각해요. 대신에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 주 6일을 느슨하게 조금씩 6일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하셔도 괜찮긴 해요.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지만 매일같이 하되 그 매일같이의 운동량을 남들이 4일 동안 쏟아붓는 걸 6일로 쪼개는 거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운동 강도라는 개념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 저는 그래도 못해도 최소 4일이고 최대 일주일까지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뭐 연인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 부모님들 이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얼마나 빼고 찍어야 할까? 이 얼마나 빼고 찍어야 할까라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비포의 내 체지방률과 애프터의 체지방률을 내가 어디까지 일단 뺄 것인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놓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디 프로필 찍는데 막 3%, 5% 이렇게까지 전 내려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회를 뛰고자 한다면 그 정도 체지방률까지 최대한 극한으로 낮추는 게 맞겠지만 저는 바디 프로필은 개인적으로 8에서 10%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볶음만 나오면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 욕심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빼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버리니까 몸은 정말 예뻐. 근데 얼굴이 가버리니까 얼굴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찍었을 때가 딱 그랬었거든요. 이제 물론 두 번째도 비슷한 체지방률에서 맞춰서 찍었지만 체급이 좀 올라갔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복근이 보이면 조금 더 그 라인이나 선을 한 달 정도 더 다듬고 촬영을 하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주제인데 태닝 얼마나 해야 되고 왁싱은 언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스튜디오 선정 등등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태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10번은 태우는 게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뭐 요즘에 스프레이 탄도 나오고 잘 나온다 하지만 탄에 뿌리시는 것보다야 운동하시면서 조금 더 거울을 보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내 몸에 대한 약간 다른 점을 조금 더 느껴보시려면 태닝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100일을 잡고 들어간다 했을 때 한 2달 정도? 60일 정도 남은 기점부터는 해서 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시면서 바디 프로필 찍으시기 전까지 10번에서 20번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 피부색마다 다르지만 이게 너무 많이 태워도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얼굴만 붕 떠 보여. 메이크업을 해도 그래요. 몸이 너무 까맣다 보니까. 저는 태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10번에서 20번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이 10번에서 20번은 사람의 원래 피부색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인의 그 피부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안 돼. 남이 봐줘야 돼요. 나는 맨날 내 거울을 보기 때문에 내가 까만 건지 하얀 건지 보통인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또 만족이 안 돼서 태닝이 만족이 안 되면 끝도 없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그리고 태닝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은 선번에 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피부가 항상 우리가 햇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노출될 위험이 적어요. 근데 태닝 하실 때에는 온몸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부터 차차차차 늘려가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부가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번에 했던 시간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이거는 돈 아깝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괜히 한번 날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썬버노는 진짜 힘들어요. 태닝도 한 1, 2주 못하고 피부과 가서 처방받아야 되고 저도 썬버니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 진짜 가뜩이나 다이어트 상태고 예민하고 짜증나는데 피부까지 뒤집어져 봐. 그래서 최대한 시간 잘 지켜주시면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보습 제대로 해주시고 왁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이는 부분 왁싱은 보이는 부분들은 다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브라질리언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입으시는 의상에 따라서 조금 브라질리언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성분들은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일단은 다리랑 겨드랑이 정도? 뭐 가슴이나 배 쪽에 털이 있으시다면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제모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왁싱으로만 해야 좀 깔끔해지는 부위들은 왁싱으로 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밀어도 될 것 같으면 보이는 부분들은 좀 제모를 하고 찍으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 남는 건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선정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같은 곳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일단 처음 찍을 땐 저도 잘 모르니까 뭘 제일 고려했냐면 내가 당일 컨디션을 고려했었어요. 처음 찍을 땐 제가 수분 조절, 염분 조절 그리고 좀 빨리 빼서 컨디션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찍고 싶은 거야. 멀리 가려니까 피곤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봐둔 약간 좀 메이저 사진관이라든지 메이저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시다면 그쪽에서 찍으시는 것도 뭐 하나의 로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컨디션이 안 될 것 같으면 꼭 누군가와 동행을 같이 하셔서 촬영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혼자 운전해서 가다가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또 대참사니까. 스튜디오 선정은 개인이 끌리고 특히나 인스타 최대한 좀 많이 검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샵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딱 원하는 정도의 포샵이 있고 내가 봤을 때 과하다라는 정도의 포샵이 있는데 그 최대한 그 작가님들의 결과물을 많이 체킹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제일 가깝다 그런 곳을 선정해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용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컨셉에 15만원 정도, 두 컨셉, 세 컨셉 넘어가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도 비용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마지막 주제 태닝, 왁싱, 스튜디오 비용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상까지 여성분들은 의상 대여를 해주시는 곳들이 많은데 남성분들은 보통 의상을 입고 찍으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속옷, 언더웨어 라인으로 조금 많이 아무래도 촬영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속옷 라인으로 촬영을 진행한다는 게 누군가의 속옷을 빌리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 촬영용 속옷들이 솔직히 끝나고 나면 또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지. 아무래도 촬영이 끝나면은 좀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몸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의상도 저는 솔직히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은 조금 일회성이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컨셉을 잡으실 때 조금 현명하게 좀 내가 원하는 컨셉에 가깝게 다가가셔서 촬영을 좀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여름이 정말 빠르다고 하잖아요. 올해 여름이 4월부터라고 하는데 4월부터 또 11월까지 덥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옷이 얇아져 있는 이 상태로 계속 한 해가 가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디 프로필이 솔직히 완전 강력 추천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잘못하면 건강이 엄청 상할 수도 있거든. 인생에 한 번 찍겠다고 건강 상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니라 보거든. 나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면 바디 프로필 찍는 것도 정말 쉬워지고 식단을 하면서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젊을 때 예쁜 모습은 젊을 때만 남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나보다 어린 아이들의 그 예쁨을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건강하게. 바디 프로필이 남들한테는 좀 꿈만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바디 프로필까지는 건강을 조금 덜 해치는 선에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개인 인스타라든지 저희 미용실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만큼 항상 멋있게, 예쁘게, 그리고 섹시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모두를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